이번 시간에는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의 그 어떤 중요도랄까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것에 대한 기본 성질을 다루겠다. 이러면 항상 뭐를 다루게 되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칙연산이 가능한지, 아이고, 사칙연산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AN에 리미트 AN이 있을 때 리미트 A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 생략하겠습니다. 안에 실수배 k배가 있는 거를 바깥으로 꺼내도 상관이 없다. 생략하겠다 그러는 거 몇 쓰지? 아무튼 실수배 된다. 실수배 이렇게 밖에 곱하는 거 안에 곱하는 거 상관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깔리는 전제고요. 성질에서는 거기 플러스 사칙연산입니다. 실수배도 있어야지. 리미트 an 플러스 bn은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으로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빼기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칙연산 가능하대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굳이 다 쓸 줄 몰라도 돼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 모든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리미트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인 거야, 얘는. 조건이 더 중요한 정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알파 베타일 때 이것도 다 알파 플러스 베타고 다 알파 베타고 이러는데 문제는 어쨌든 얘를 성립시켜줘야 된다. 문제가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막 성립하는 것처럼 막 써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가 발산이야. 그 상태에서 공식을 썼어. 그러면 우리는 틀리다고 찾아줘야겠죠.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오늘 세 개를 다룰 텐데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이제 특정 문제들을 풀다 보면 엄청 자주 나오는데 특히 이제 수학적 귀납법 뒤쪽으로 가면 배울 텐데 아닌가? 수학적 귀납법 이미 배웠죠? 그렇지. 점화식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지? 점화식이라는 거는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인데 그쵸? 다음 항과 전 항의 관계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얘로 막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어떤 무한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해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풀이를 진행을 할 것이냐? 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빼기 4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원래는 얘는 이제 PQ꼴이잖아.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PQ꼴인데 어쨌든 얘를 막 뭐 이렇게 풀어내 가지고 AN은 뭐다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그냥 양변에 바로 리미트를 씌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사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수니까 이제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알파로 간다 라고 한다면 얘는 2알파로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an 플러스 1과 리미트 an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야. 무한대로 가는데 항이 하나 큰 게 무슨 소용이야? 응? 어차피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n 플러스 1을 1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나 n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나
같다 이 얘기예요. 엄청 유용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뭐 교과서적으로나 뭐 개념적으로 따로 배우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육청 같은 데는 되게 자주 나오는데 평가원 같은 데서는 잘 이제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얘기를 하고 가는 거는 기분 나쁘잖아. 뭐 교육청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이런 거 몰라서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 자체는 엄청 높진 않은데 그래도 꼭 알고 있으면 엄청 유용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인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이 항상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수열을 따다다다다다다 함수처럼 나타내가지고 떠다다닥 점을 찍었어. 그래서 얘는 이제 0으로 갑니다. 얘는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를 A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CN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또 다다다다다다 해서 BN이라는 애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집니다. 항상 AN이 CN보다 크고 항상 CN이 BN보다 커요.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리미트를 씌우잖아요.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다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어? 0으로 가고 있다 그랬지? 다 같아집니다. 오케이?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수열의 위치 관계는, 그러니까 수열의 대소 관계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도 우리가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바뀌었다. 우리가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이 대소 관계는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도 될 수 있다. 등호도 붙을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인 건데 사실 나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뒤에 이제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만 거의 합니다. 샌드위치 정리 잘 안 해요. 샌드위치 정리는 사실 수열의 극한에서만 약간 좀 중요한 거고 샌드위치 정리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AN과 CN과 BN이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AN과 BN이 똑같은 값이면 CN은 어쩔 수 없이 알파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값이 될 수 없다 이런 정리입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따로 외워야 될 필요는 절대 없겠지. 그렇죠? 이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항상 기본 성질 먼저 얘기한다 그랬죠. 사칙연산 실수배 가능한지 오케이 다 가능하다. but 뭐가 중요한 거다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다. 두 번째 점화식 표현이 나왔을 때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되려 심플하다. 리미트 AN에 AN 플러스 1에 무한대를 붙인 것과 AN에 무한대를 붙인 것은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됐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수열의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 표현이 되어 있더라도 극한을 붙이면 충분히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항상 등호를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는을 쓰는 상태로 이제 이런 식의 위치 관계로 표현을 왜 자꾸 위치 관계래? 이런 식의 포함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2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0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는 등호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같아질 경우가 없는데. 그렇지? 하지만 생길 수도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됐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